6,000피의 신화와 잔인한 역설. 제1장 6,000이라는 숫자의 무게. 여러분, 오늘 아침 전광판에 찍힌 6,000이라는 숫자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승리감에 도취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시장의 밑바닥을 지켜본 제 눈에는 이 숫자가 승전보가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보입니다. 단 한 달입니다. 코스피가 5,000이라는 고지를 밟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다시 1,000포인트를 수직으로 뽑아 올리는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향이 아닙니다.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로 솟구치는 폭주에 가깝습니다. 이 현상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지붕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속도감은 짜릿하겠죠. 바람은 상쾌할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이 속도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만 튀어도 혹은 아주 완만한 곡선 구간만 나타나도 지붕 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6,000피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탄탄한 계단이 아닙니다. 광기 어린 유동성과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가 뒤섞여 만들어낸 거대한 풍선껌입니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의 질감은 지극히 거칠고 불안합니다. 1,000포인트를 한 달 만에 올렸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들어온 자금의 성격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차익 실현 버튼을 누르고 도망갈 준비가 된 뜨거운 돈들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피땀 어린 근로소득이 이 뜨거운 열기 속에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축제에서 소외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축제의 마지막에 불이 꺼졌을 때 아무도 없는 연회장에 홀로 남겨져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값까지 전부 지불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과거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닷컴 버블 때도 리먼 사태 직전에도 전광판은 오늘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대중이 이제는 다르다라고 외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승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르네상스인지 아니면 단체 체면에 걸린 신기루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6,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약 같은 환각에서 깨어나야만 비로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친 듯한 폭주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가장 먼저 샴페인을 터뜨려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장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개미들이 축제에 취해 있는 사이 전 세계에 돈줄을 쥔 그들은 왜 어두운 표정으로 뒷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제2장 개미들의 반란과 외국인의 엇갈린 시선.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5천억 원을 던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는데 정작 시장의 거대한 축인 외국인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이 거대한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개미들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7천억 원이 넘는 개인 자금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수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태각하는 정규군의 빈자리를 낙과 곡괭이를 든 민병대가 메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바통 터치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노련한 선장은 이미 폭풍우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남겨진 승객들은 선실의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에 취해 배가 기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선장이 비워둔 1등석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전 재산을 털어 자리를 사고 있는 셈이죠. 외국인들은 정보의 최전선에서 움직입니다.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그들이 왜 수익을 확정짓고 떠나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 증시라는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해집시다. 여러분이 오늘 산 주식은 누군가가 지금이 가장 비싸다고 판단해서 판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시장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프로들입니다.
개인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민주적이고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금융 역사에서 개인이 승리자로 남은 기록은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정보와 자금력에서 밀리는 개인들이 막판에 몰려들어 물량을 떠안는 순간이 바로 상투였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외국인의 안전한 테러를 닦아주는 깔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소외감,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여러분을 시장으로 밀어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탈출하는 시장에서 개인들만의 힘으로 지수를 지탱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독의 밑바닥이 얼마나 크게 뚫려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작정 물만 붓다가는 결국 지쳐 쓰러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배를 띄우고 있는 물줄기가 사실은 단 2줄기뿐이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지수가 6천을 유지하는 건 배의 엔진 역할을 하는 단 2개의 거대한 기둥이 비정상적으로 힘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둥들이 얼마나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제3장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의 탄생. 대한민국 증시 전체 비중의 무려 44%입니다. 단 2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이 압도적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격한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라는 신화는 사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오직 2개의 엔진에만 매달려 성층권을 돌파하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신호입니다. 나머지 수천 개의 부품이 녹아내리고 있어도 이 2 엔진만 불을 뿜으면 비행기는 고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엔진 하나가 꺼지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건 엔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비행기 기체가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분해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거대한 헬스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회원 중 딱 2명만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2명의 근육량이 워낙 엄청나서 헬스장 전체의 평균 근육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죠.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헬스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 6천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직 반도체라는 2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채 착시 현상을 즐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보죠. 삼성전자의 종가가 20만 원을 찍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돌파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가 이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 이면에서 다른 업종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들 하지만 쌀값만 오르고 반찬과 국을 만드는 다른 기업들은 재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반도체 2 종목을 제외했을 때도 여러분의 계좌가 6,000피의 환희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는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왜 제자리 걸음인지 의아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 기형적인 구조에 매몰되는 것이 진심으로 우려됩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에 작은 균열이 생기거나 AI 열풍이 한풀 꺾이는 순간 44%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기둥들이 흔들리면 코스피는 방어막도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는 개미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거대한 무너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인의 어깨는 높아서 전망은 좋지만 떨어질 때 입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금 축제에 취해 안전벨트를 푸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거인들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엔진이 이렇게 잘 돌아가면
비행기의 나머지 좌석도 따뜻해지고 맛있는 기내식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거인들이 덩치를 키울수록 그 그늘에 가려진 중소기업과 소형주들은 오히려 햇볕을 받지 못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소외된 중소형주, 낙수효과는 어디에? 33% 대 13%. 여러분, 이 20%의 격차가 의미하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올해 들어 대형주들이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며 33%나 솟구칠 때 우리네 골목대장 갔던 소형주들은 겨우 1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수가 6천을 넘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인데 왜 정작 우리 동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지금의 호황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봄볕이 아니라 오직 거대 기업들만 비추는 서치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낙수효과라는 환상에 빠져 대형주의 그림자 뒤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여러분의 자산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저수지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물이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가두고 있는 댐의 수문은 오직 대기업이라는 최상류층 전용 수로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류에서는 물이 넘쳐나서 수영장을 만들고 분수쇼를 벌이는데 정작 하류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형주라는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류에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하류까지 적셔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들은 그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덩치를 키우는 데만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낙수효과의 실종이자 성장의 단절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 종목 830개 중 대형주 100개가 시가총액의 80%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0개가 넘는 기업들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그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단가 인하 압박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거인이 배부르게 먹을수록 그 밑에서 부스러기를 기다리던 이들은 더 배고파지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지수 6000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이처럼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수많은 소기업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무늬만 6000피인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안전하다는 착각은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된 시장에서는 지수가 1% 오를 때 내 종목은 2% 떨어지는 괴리 현상이 일상화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이 양극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증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소외된 종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미 물길이 끊긴 마른 논바닥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렇게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해가는데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오히려 더 위험한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사람들은 왜 점점 더 불안해할까요? 주가가 상승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정상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공포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5장 공포지수 VIX의 역설. 주가가 오르는데 공포지수도 함께 치솟는 기괴한 현상. 여러분은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일명 한국형 공포지수가 43.87을 기록하며 주가와 함께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오르면 공포는 사그라드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식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6000을 찍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심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이 과열되어 불꽃이 튀는데도 속도계의 숫자가 올라간다고 환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한창인 대형 축제장에 모여 있습니다. 밤하늘은 눈부신 금빛 가루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술잔을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눈은 하늘이 아니라
자꾸만 비상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출입구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손에는 구명조끼를 움켜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축제가 화려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파티의 끝에는 아주 어둡고 긴 정막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공포의 정체가 선명해집니다. 외국인이 8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시장을 떠나는 와중에 지수가 오르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투자자들을 떨게 만듭니다. 내가 마지막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승의 근거가 탄탄한 기초 체력이 아니라 언제 꺼질지 모르는 투기적 열풍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위태로운 심리적 외줄타기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저는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공포지수가 주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작은 충격 하나에도 시장이 발작적으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수익률 12%의 일을 비할 때가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광풍에 휩쓸려 벼랑 끝까지 밀려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차분히 비상구를 확인하는 사람만이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심리적인 요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엔진이 과열되는 동안 비행기 밖의 기상 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파티를 벌이는 동안 창밖에서는 시커먼 먹구름과 번개가 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춤을 추시겠습니까? 제6장 환율과 대외 변수라는 시한폭탄 1440원. 이 숫자를 보며 그저 해외여행 경비가 올랐다고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증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코스피가 6천이라는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 원달러 환율은 우리 경제의 방어선을 처참히 무너뜨리며 치솟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인데 환율은 위기 수준이라는 이 기괴한 불협화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6,000피라는 성벽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신기루라는 증거입니다.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엔진 2개를 풀가동하며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밖은 1440원이라는 초강력 맞바람과 거대한 낙뢰가 휘몰아치는 지옥 같은 기상 조건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조명을 밝히고 파티를 연다고 해서 밖의 폭풍우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기체 밖의 압력 차이가 커질수록 작은 균열 하나에도 비행기는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외국인들에게 한국 주식이 점점 매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내 자산 가치가 달러 대비 깎여 나가는데 어느 바보가 한국 증시에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은 우리 수출의 숨통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길이 막힌다는 건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연료가 끊긴 비행기가 고도 6,000m 상공에서 멈춰 선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보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지금의 증시 상승은 이런 대외적 지뢰밭을 억지로 외면하며 만든 불안한 질주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떠드는 수출 호조라는 말 뒤에 숨은 가시 돋친 진실을 보셨으면 합니다. 환율이 이토록 높은데 수출이 잘 된다는 건 우리 기업들이 제사를 깎아가며 버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은 치솟고 이익률은 갉아먹히는 이 악순환 속에서 6,000피라는 숫자는 기업들의 비명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껍질이 터지는 순간 그 안의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악취로 변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자, 이제 잔인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엔진은 과열됐고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며 연료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제7장 수석 분석가의 재현 -6000P 시대의 생존법.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계좌가 수익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 질문에 즉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6000P라는 절벽 끝에서 눈을 가린 채 춤을 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대중은 영원한 상승을 꿈꾸지만 저 같은 분석가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내릴 것인가만을 고민합니다. 지금 당장 이 실행 매뉴얼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난 몇 달간의 수익을 단 며칠 만에 반납하고 시장의 차가운 설거지 담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산소가 희박한 에베레스트 데드존에 진입한 것과 같습니다. 고도는 높고 풍경은 환상적이지만 여기서 더 오래 머물겠다고 고집 피우는 이는 살아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6000P 시대의 생존 전략 첫 번째는 바로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엔진이 비행기를 고도 6000까지 올려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체가 진동하고 외부의 환율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엔진의 힘을 믿기보다 낙하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중 조절이라는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끝까지 엔진 출력에만 베팅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이라는 구명 보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하락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살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수가 6000을 찍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싸게 살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때가 아니라 성문을 걸어 잠그고 비축미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30%는 현금화하여 폭풍 우가 지나간 뒤에 바닥을 노릴 준비를 하십시오. 남들이 패닉에 빠져 투매할 때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시장의 광기에 무방비로 노출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탈출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000P의 숫자는 환상이지만 여러분의 손실은 현실입니다. 지금의 화려한 숫자에 눈이 멀어 내일의 위험을 외면한다면 시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가혹하게 물을 것입니다. 냉철하게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과열된 종목부터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생존을 위한 모든 장비는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근본적이고도 무거운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